네, 안녕하세요. NBN골드 김태용 매니저입니다. 자, 시장이 매일매일 좀 이렇게 계속해서 큰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이슈들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오버나잇 리스크를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는 상황들이 뭐냐면 이 단기적인 이런 재료 또는 이슈가 있더라도 또 그 재료가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보면 실망 매물이 또 나와줄 수 있는 이슈도 반대로 또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리뷰 종목들, 오늘은 좀 리뷰 종목들을 좀 한 3종목 정도 지켜볼 거고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잠시 뒤에 이제 바닥에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 산업의 트렌드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그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또 이슈 있는 종목을 신규로 편입을 할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첫 번째로 리뷰할 종목은 대원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전에 제가 이제 생쇼에서 신규 편입을 한 바로 당일날 2차 목표가였던 17,000원을 도달을 했던 종목인데요. 자, 이전에도 한번 이 대원제약이라는 종목을 제가 리뷰를 한번 도와드렸고 16,000원 정도 이상에서는 조금씩 분할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현재 5% 정도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이 동사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이 호실적이 또 나와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자, 게다가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수기,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선방을 했지만 또 4분기에는 오히려 또 이제 계절적 성수기에 들어가면서 특히나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흡기 쪽 관련해가지고 또 강점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 또 시장의 관심을 또 많이 받고 있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종목을 편입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트윈데믹에 대한 이런 감기약 쪽 관련해가지고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잡아봤고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최근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 감기약 관련된 이 생산 기업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들 완화 이야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놓고 본다면 뭐 아직까지는 사실 주가가 바닥 구간에 위치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조금은 더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수익기에 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씩 분할로 가져가면서 만약에 조금 더 보겠다라고 한다면 한 17,000원 정도를 바라보면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뷰할 종목은 JC 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석유 대체연료 관련해가지고요. 이 정부의 이 관련된 정책이 발표가 됐었고 실제로 장중에 살짝 반등을 하면서 뭐 VI 가기도 했었지만 아직까지 뭐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단기 추세에 대한 부분들 이탈한 흔적은 없고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큰 변동성 대비해서는 나름대로 이 고가와 저가의 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나의 투자 심리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좀 보유할 만한 단기적인 또 이슈가 나름 존재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하단에 보이시는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전략 계속 유지를 하면서 대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리뷰할 종목은요. 제가 이제 NBN 골드 신규 런칭을 이제 한 게 제가 활동을 한 게 한 달 정도 됐는데 제가 런칭 시작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시장에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좀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이 힘들었던 경우들도 있는데 항상 100% 확률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데모라는 기업이고요. 자, 이 아까 정석일 매니저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네옴시티 쪽 관련해가지고 이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국내 방안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보면 재료가 소멸이 됐기 때문에 자, 오늘 장중에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지만 제가 지난번 제시해드렸던 손절가 9,000원 아직까지는 이탈 없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요. 지금 11선 장중에 이탈을 했다가 11선 다시 위로 올라와 주면서 또 시장의 나름대로의 낙폭을 확대하는 흐름과 함께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단계 추세가 이탈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단 보이시는 목표가, 손절가 대응 전략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단기적인 재료가 있더라도요. 결국에는 이 재료가 지속성을 갖고 있을지 아니면 단기성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항상 단기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너무 일회성에 대한 테마보다는 그래도 단기적인 이슈가 있으면서 그나마 한 달, 두 달 정도는 좀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집중을 해야 지금과 같이 매크로 환경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나마 하방 경직성을 가질 수 있으면서 나의 이 멘탈을 흔들리지 않으면서 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반등 시에 수익 기회를 줄 수 있는 이 나의 기초 체력을 좀 키워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이제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 좀 많이 고민을 했고요. 자, 사실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저는 뭐 다른 좀 테마들, 뭐 애플페이 관련주나 아니면 이런 쪽 종목들이 눈에 보였는데
이미 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고요. 제 투자 성향 자체가 약간 쫄보의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이미 또 급등한 종목은 제가 손이 쉽게 잘 못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자, 대신에 최근에 거래량 터진 종목들 중에서 뭐 분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눌림 나와주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손익비 측면에서는 뭐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빠져도 좀 덜 빠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시장이 지금과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이 바닥주가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을 시킬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좀 저는 관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바로 현재가는 이제 14,750원이고요. 자, 종목명은 인크로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뭐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이 1분기와 2분기의 구독자 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폭발적인 좀 성장세를 유지를 하면서 관련된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던 어떻게 보면 글로벌 OTT 시장의 대장주였는데요. 근데 요즘에 이제 좀 심상치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략을 조금 바꿨고요. 자, 그래서 제가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크로스라는 종목이고요. 자, 구독자 감소가 다급했다. 뭐 넷플릭스. 자, 이제는 광고 요금제를 출시를 하겠다. 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자료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넷플릭스가 이번에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매출 감소와 구독자의 이탈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이제는 좀 요금제를 낮추면서 그 안에서 광고를 이제 소비자들한테 노출을 좀 시키면서 이 광고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 수익성을 좀 개선시키겠다라는 접근하는 방식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넷플릭스 주가는 올해에만 6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결국에 항상 우리의 투자 포인트는 그 기업이 최악에 치달았을 때 당연히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할 거고요. 그런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최근에 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다른 OTT 기업들도 다시 한번 이 요금제 인하나 아니면 이 광고형 요금제, 광고 요금제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또 채택이 또 주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단기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이 미디어 랩이라는 건데요. 자, 이거 미디어 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 그 매체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이버나 유튜브, 뭐 카카오와 같은 이 매체사가 있는데 그 매체사에서 이제 특정 지역 내에서의 특정 매체사와의 매체 광고 독점 판매권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 광고주가 광고 대행사한테 광고 대행을 요청을 하고요. 광고 대행사는 이제 매체 구매 대행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체와 광고 대행사 내에서 자, 미디어 랩 사가 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최근에 아무튼 간에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라는 이런 이 광고형 요금제, 광고 요금제에 대한 채택을 하게 된다면은 뭐 최근에 이제 이 나스미디어라는 기업도요, 저점에서 추세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두 기업 중에서 인크로스가 그나마 좀 바닥에서 나름대로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장대 항봉도 나오고요. 자, 오늘 장중에는 오늘은 좀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 앞으로 우리가 이 중심선 이따가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이런 기술적인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제품별 서비스별 매출액을 한번 비중을 보시면 이 미디어 랩 비중이 75%이기 때문에 또 이쪽 산업에 대한 집중을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이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를 대신해서 매체 전략을 수립하고 광고를 집행하는 디지털 광고 미디어 랩 사업이 이 기업의 최근에 이 넷플릭스 쪽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요금제 변화의 흐름과 함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사업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우선은 지금 주가가 많이 바닥에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기업의 12개월 포워드 퍼 밴드를 보시면 자, 실제로 이제 과거의 역사적인 이 밸류의 하단 구간에 있습니다. 자, 이전에 한번 주가가 급등을 했었을 때 PER이 한 25배 정도 이상에서 유지를 했었던 기업이 최근에는 지금 한 10배 이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밸류에 대한 부담감도 아직은 없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질문 한번 받아보면서 이따가 또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크로스는
예, 약간 좀 뭐랄까 좀 생소하다 그래야 되나? 예. 예, 좀 그런 종목인데 그동안 계속 빠졌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약간 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나스 미디어하고 뭐 비슷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요런 이제 광고 쪽에 요런 종목들이 막 이렇게 막 간 적이 거의 뭐 없어 보이는데 예. 이번 타이밍에서 이렇게 광고 쪽이 이제 올라간 어떤 좀 모멘텀 좀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예, 우선 넷플릭스가 글로벌 OTT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또 대표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재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12개월 선행퍼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주가 수준 대비해서는 비싸지가 않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뭐 단기성으로 좀 재료도 있고요. 다음 달에 이제 넷플릭스 요금제에 대한 이런 인하 이야기가 나와주면은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반응을 할 수 있는 테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에서 거래량이 좀 저점에서 많이 터졌다라는 부분에 많이 집중을 했고요. 물론 이게 이전처럼 막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거나 그럴 생각은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높지 않다라고 저도 공감은 하고는 있지만, 자, 그래도 지금 워낙 이 시장에서 이 경기 민감주들이나 뭐 반도체나 이쪽은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좀 단기성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바닥에 있으면서 멀티플이 낮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아까 제가 이제 1차 목표가는 제시를 안 해드렸는데 1차 목표가는 17,500원, 16,5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1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500원입니다. 지금 이 주가가 장대 양봉이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워낙 세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모아가는 전략들이 더 효율적일 것 같기는 하지만 뭐 이 생쇼의 이 매매 전략 원칙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매수가로 진입을 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